중국과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던 시대적 조류도 서유구에게 영향을 끼쳤다. 중국에 간 사신들은 북경의 유리창에 들러 새로운 서적과 골동품을 샀다. 중국을 통해 서양의 과학기술과 문물이 들어왔고, 이것은 다시 실용적 학문에 관심이 많던 조선의 학자들에게 영향을 줬다. 김홍도가 그린 이 그림은 당시의 활발한 국제 교류를 보여준다. 칼을 앞에 놓은 선비는 중국 악기 비파를 연주한다. 오른쪽엔 중국에서 수입한 명품 도자기가 있다. 정조지에는 특별한 음식에 관한 기록이 있다. 가수저라. 이 음식은 무엇일까? 카스테라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카스테라는 나가사키에서 유행했다. 17세기 일본을 드나들던 포르투갈 사람이 제빵법을 가르쳤다. 카스테라가 어떻게 임원 경제지에 실렸을까? (18세기에) 만들어진 일본의 백과사전 외한 삼재 도회엔 카스테라 제빵법이 사파와 함께 실려 있다. 조선에 수입된 이 책을 서유구가 인용했다. 당시 한국과 중국, 일본은 활발하게 지식을 교류했다. 외한 삼재 도회에는 당시 조선에 대한 정보도 실려 있다. 일본의 백과사전은 일본 근대사를 통해 혁명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370년 전통의 나가사키 축제. 여기에서 우린 일본의 근대를 관통하는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아이들은 중국 옷을 입고 있다. 서양 옷을 입은 아이도 있다. 일찍이 개항한 나가사키는 서구 문명을 일본식으로 받아들이는 창이었다. 신문명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청년들이 나가사키에 몰려들었고, 이들이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었다. 메이지 유신의 기초를 닦은 사카모토 류오마. 서구의 문명을 일본의 전통으로 재창조하려 했다. 전통 복장에 서양식 군화를 신은 그의 모습은 일본 지식인들의 고민을 그대로 드러낸다. 일본의 백과사전 전통은 근대적 백과사전의 편찬으로 발전했다. 1914년 메이지 시대까지의 일본 문물을 정리한 최대의 유서 고사유언이 나왔고, 1931년엔 2,000명이 넘는 전문가가 저술한 대백과사전이 출판됐다. それを1930年代初めにですね、日本のこの大百科事典は、そこまでようやく到達したというふうに言ってもいいでしょう。そういう要するにつまり意味でのヨーロッパ式の百科事典というのがですね、そこで初めて登場すると。でその前提になっているのは、要するにつまり専門家がいなければですね、それは不可能なことなんですね。19세기 조선 지식인 서유구는
외아들 서유보의 도움만으로 임원경제지를 썼다. 임원경제지 오주연문장전 산고를 끝으로 조선의 백과사전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외롭게 지켜온 가업을 이을 외아들이 요절하자 서유군은 깊이 탄식했다. 저희들이 오늘날 임원경제지를 이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우선은 이제 번역본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번역본을 통해서나마 임원경제지를 읽으면서 19세기 전반기까지 이루어졌던 자신의 전통 그 학문과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학문을 종합해가지고 새로운 학문을 이제 구축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개성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유군은 중국, 일본의 것을 가리지 않고 당대의 새로운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이것이 임원경제지의 지필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개항과 더불어 외세의 개입이 시작되면서 이런 전통은 갑자기 끊어지고 맙니다. 조선의 백과사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수용할 수 있는 창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가정을 해봅니다. 만약에 임원경제지와 같은 백과사전이 계속해서 출간됐다면 우리 조선 사회는 어떻게 발전해 나갔을까요? 프랑스의 예를 들자면 백과사전은 대중의 지식 수준을 끌어올려서 시민혁명으로 이끌었고 결국 오늘날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서유구와 같은 지식인들이 백과사전과 같은 책을 계속 펴냈다면 우리의 근대사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요?